교육부가 사천시에 들어설 창원대학교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지난해 두 기관 협약 체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며 추진이 급물살을 탔는데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5달이 지난 진주대첩 역사공원. 하지만 사실상의 사업 완료 성격이 짙은 조례안 제정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두 번의 보류 끝에 올해 첫 회기를 개회한 시의회에 다시 산정됐는데 여전히 의원들 간 찬반이 갈립니다. 서경방송이 연속 보도한 배달의 진주 미정산 사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진주시가 우선 배상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직접 배상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 하지만 건전의 쓰레기에서 염분 등을 제거하는 체계가 잡히지 않다 보니 처리 과정에서 토양과 대기 등의 2차 오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산청 도내천 무료버스 도입에서부터 경영 악화로 휴업에 들어간 진주한 병원 소식까지 한 주간 화제의 뉴스를 되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사천시에 들어설 창원대학교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지난해 두 기관 협약 체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며 추진이 급물살을 탔는데요.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창원대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인가한 건 지난 20일. 시가 국립우주항공 공과대학 개설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지 1년 만입니다. 지역의 4년제 대학이 전무했던 사천시에 오랜 수건이 풀린 것. 우수한 인재 육성은 물론이고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산학년과 함께 협력해서 본 캠퍼스 건립 등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는 그동안 우주항공 캠퍼스 유치를 위해 인접 대학들의 설립 의사를 꾸준히 타진해 왔는데 창원대가 이에 응답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실무 간담회에 이어 업무 협약까지 급속도로 진행되며 지난해 9월 대학이 교육부에 설립 계획 제출까지 마친 것. 이후 산안면에 위치한 산단 복합문화센터가 임시 캠퍼스로 확정되며 지난해 말 리모델링 공사까지 완료됐습니다. 사천시 산단 복합문화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우주항공공학부 학생들의 임시 캠퍼스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해당 학부 학생, 신입생 15명이 평일 하루 이곳에서 전공 수업을 듣게 되는 건데 교수 연구실 4개실과 실험 실습실, 학과 사무실 등 관련 시설 구축도 현재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전공 교과와 현장 실습, 산업체 연계 과정까지 정교육 과정이 사천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이 과정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창원과 캠퍼스를 왕복하는 버스도 운행될 예정. 시는 지난해 9월 진행한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학부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과정 발생할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자기개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발금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주 항공 관련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할 그럴 계획입니다. 창원대 역시 사천 캠퍼스 개교가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이어 사천시의 복합도시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기반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우주항공 캠퍼스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대학 입시까지도 아주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 석박사 인력 양성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될 것으로. 창원대학교 우주항공 캠퍼스 유치로 우주항공 공과대학 설립이 현실화되며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은 본 캠퍼스 건립까지도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난해 9월 준공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역사성 문제를 둔 갈등이 여전합니다. 준공 당시부터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데다 관리 운영 조례안이 진주시의회에서 2차례 부결된 겁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진주시의회 회기에 조례안이 다시 상정됐지만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과
7만 민간군이 전사한 2차 진주성 전투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진주대첩 역사공원. 사업 추진 17여년 만인 지난해 9월 공원이 준공됐지만 준공 당시부터 불거진 역사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입니다. 준공 당시부터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역사성 논란이 이제는 진주시의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공원 서북쪽에 자리한 공원 지연시설, 호국마루가 외적이 진주성을 침공한 양상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도 관리 운영 조례안이 2차례 부결된 상황.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 조례안이 다시 상정됐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표결 끝에 찬성 4, 반대 3명으로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맞서는 상황.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공원은 물론 조례안의 역사성이 덜 담겼고 실질적인 원도심 활성화 정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진주 시민 그리고 외부의 관광객이 오셨을 때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진주 대첩을 느낄 것인지 진정성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이곳 이 공간을 통해서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공원 조성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공원이 준공된 만큼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 진영 이런 논리로 조금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역사성 논란과 사고 및 재난 예방 등 그간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조례안에 반영했다며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17년의 기다림 끝에 사업이 완료됐지만 준공 5개월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논란. 조례안 제정이 사실상 사업 완료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24일 있을 진주시의 본회의에 이목이 쏠립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 농민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농민회는 지난 20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정책이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고 대규모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 감축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축 농가에는 공공비축 및 물량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줍니다. 남해군이 신설도시 계획도로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최근 새롭게 개설한 도로 3곳에서 불법 주차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홍보와 계도 활동 후 이동식 단속 차량을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해 운영을 종료한 진주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 운영사가 아직까지도 가맹점주에게 정상금을 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점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의회에서는 우선 시가 배상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운영 종료 뒤 가맹점주에게 2억 원가량을 정산하지 않고 있는 진주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 운영사. 현재 피해 가맹점만 539곳으로 작게는 10만 원 미만, 크게는 270여만 원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진주시는 3차례의 정산 완료 기한을 정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용 증명과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했지만 우리도 일 처리하면서 최선을 진짜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라든지 그 사람한테 안담회라든지 내용 증명이라든지 고소장. 운영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모두 어겼습니다. 이 가운데 21일 열린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우선 진주시가 미정산 금액을 갚아주고 업체로부터 추후 돌려받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주시도 배달의 진주 출시 당시 지역 소상공인에게 가맹점 가입을 독려했던 만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진주시를 대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2022년도 시정 주요무 보고 책자를 보면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라 해가지고 여기 시책으로 돼 있어요.
현재 진주시의 대응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형사건은 고소를 해서 고발이 되면 자기들 구속이 되든 뭐 그거는 딱 별도로 처벌을 받는 게고 우리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이거든. 진주시는 시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배상은 힘들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피해 가맹점주들이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지원하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적으로 변호사님들의 말씀이 이거는 진주시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금이라든지 이런 대금을 갖다 해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운영사 측의 불이행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배달의 진주 미정산 문제. 가맹점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오경훈 진주시 의원이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21일 열린 진주시 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갑자기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많다며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경증 소아 환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원, 김해, 사천 등과 달리 진주에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산청군 의회가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 1건의 의안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날인 21일에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0일 경남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와 관광 마이스 정책 동향 분과위원회 간 간담회를 열고 마이스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진주시는 주요 관광 정책과 마이스 산업을 연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남도에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과 청년포럼, 우주항공 산업을 연계한 투자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종욱 관광 마이스 정책 동향 분과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K그상 루트 상품을 저희들이 이제 그 문체부로부터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창업자들의 그 흔적을 찾아가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또 앞으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어떤 이 마이스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나라 쓰레기 재활용률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죠. 그만큼 수거부터 처리까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건데요. 하지만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의 경우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 위로 건져지는 검은 물체. 자세히 살펴보니 그물을 비롯한 어업도구와 나뭇가지 등이 뻘이 잔뜩 묻은 채 한데 섞여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어민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해양 쓰레기입니다. 해수부가 밝힌 해양 쓰레기로 인한 경제 손실만 연간 4천억 원 규모. 지역에서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유입니다. 매년 800톤가량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조업종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어업 폐기물 처리 사업을 통하여 수거 처리를 하고 있으며 해마다 해양 쓰레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만큼 중요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거 이후 대부분은 땅에 묻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해양 쓰레기 특성상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류하거나 염분을 미리 제거하는 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토양과 대기 등의 2차 오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천시 해양 쓰레기 집화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폐로프, 폐어구, 정말 다양한 재질들의 해양 쓰레기가 모여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다 보니 소금기가 가득합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전문적인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다 세분화된 해양 쓰레기 재활용 분류 기준과 염분 제거와 같은 전처리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영농 폐기물 사례처럼 재활용을 위한 별도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이 지역 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금기도 있고 또 표면이 뻘에 오염되기도 해서 재활용을 하려면 세척을 해야 하고요. 바다에 있는 동안 쓰레기의 표면에 해양 생물이 붙어서 자란다면 이것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해양 쓰레기, 바다를 넘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수거의 다음 단계까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하동군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은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이란 주제로 미래도시 발전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시행 계획으론 수요 맞춤형 교육 환경과 활력 있는 주거 환경 조성, 지역 정착 안정화 도모, 일자리 창출 등입니다. 한편 지방행정혁신대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 정책을 평가한 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진주시가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 및 옴부즈퍼슨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위촉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은 15명으로 시의회 의원, 아동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아동 보호자 등입니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아동 친화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겨울 철새로 알려진 떼까마귀는 무리를 지어가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불청객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2달째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배설물과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온통 엉망이 됐습니다. 새 배설물로 인해 온통 똥밭이 된 것입니다. 2달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까마귀들이 밤새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까마귀는 특성상 낮에는 인근 농가 밭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 밤이 되면 맹금류 등을 피해 도심으로 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떼까마귀들의 배설물로 인해 도심 곳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까마귀만 4천여 마리.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떼까마귀 배설물로 인해 매일 세차하고 있지만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 됐다 저기 됐다 막 해도 지금 전깃줄 밑에는 다. 문제는 떼까마귀 배설물의 경우 산성이 강해 방치될 경우 차가 부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 어린이집은 이런 피해를 막고자 아예 어린이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가 주차장 거기거든요. 그래서 차를 주차를 시니까 이게 부식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또 이게 독하더라고 이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뭐 비리한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게 워낙 이게 양이 많으니까. 갑작스럽게 도심으로 출몰한 떼까마귀. 전문가들은 각종 개발로 인해 서식지에서 먹이 활동이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낮 동안 햇빛의 영향으로 그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는 도심 열섬 현상으로 몰려들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열섬 현상도 조금 작용하겠죠. 도심지가 논밭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지 않습니까? 땅에서의 복사열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잠자기도 편하고 생활하기도 편하고. 계속된 민원에 김해 씨는 떼까마귀가 몰려드는 저녁 시간대 탯집안을 꾸려 쫓고 있습니다. 당장의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레이저를 통한 퇴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전력시설에 피해를 준다면은 유해야생 동물로 저희들이 이제 포획은 할 수 있는데 도심 내에서 총기 포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으로 그 서식처를 옮겨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떼까마귀가 다시 돌아가는 3월 중순까지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다음 겨울에도 떼까마귀의 습격이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됐던 3가지 뉴스의 키워드를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산청, 도내 첫 무료 버스. 오는 5월부터 산청에선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하동군에서 100원 버스가 도입된 적은 있지만 전면 무료화는 경남에서 처음인데요. 주민 이동권 보장과 함께 관광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전국 최초 버스 무료화를 시행한 경북 청송군의 경우 15에서 2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료 버스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난에 휴업한 병원. 진주시 명성면에 있는 한 병원이 경영 악화로 지난해 4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올해 2월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입원 환자 다수는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직원 중 일부도 인근 병원에 재취업했는데요. 그런데 기존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정산 문제를 겪고 있답니다. 일단 병원 측은 정상화 의지를 보이며 1년 정도 재개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경남형 로스쿨 추진. 경남 지역은 인구 300만 명 이상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학 전문대학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안 발의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법학과를 운영하는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가 힘을 합쳐 경남형 로스쿨 추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대학은 학과 교수 회의와 공동 심포지엄 등 교류를 이어가며 법전원 추진 의지를 확고히 다졌는데요. 경남 지역 법학 연구 발전과 지역 법조인 수급을 위한 로스쿨 추진 움직임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요일 오전에만 구름 많겠는데요. 다만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겨울 끝자락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보온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다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6도, 사천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4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는 오전에 흐리겠고 제주는 종일 눈이나 비 소식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28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50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구름 많고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추위는 화요일까지 계속되다 수요일부터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변기란 날이 포근했다가 춥다가를 반복하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변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첫째, 축대나 옹벽 또는 노후 건축물 주변을 지날 때 균열이나 지반치마로 기울여져 있지 않은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둘째,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지면이 미끄럽고 낙석의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음 낚시 등 얼음 위에서의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드기 할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해변기를 맞아 항상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행복한 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